여러분, 단돈 43원.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쓰레기 봉투 원가입니다. 20리터 한 장을 만드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봉투를 얼마에 사고 있습니까? 20리터 한 장에 490원에 삽니다. 아주 비싼 가격입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죠. 도대체 이 차액 447원은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누구의 주머니로 조용히 흘러들어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은 쓰레기 봉투 파동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동나서 가끔씩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기후부 장관이 카메라 앞에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종량제 부족 시 일반 봉투 배출을 전면 허용하겠다. 그러니 제발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이기적인 사재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경제학 개념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바로 패닉바잉, 즉 사재기 현상입니다. 가격 상승이나 품귀를 두려워하는 군중 심리죠.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마구 사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유별나서 봉투를 사재기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구조가 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형적인 구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정확히 알려면 먼저 현장의 피해자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최근 1인 가구 청년들의 팍팍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학가 원룸촌에 사는 20대 취업준비생이 있습니다. 생활비 10,000원 한 장도 너무나 아쉬운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이 10리터 봉투 하나를 사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편의점 5곳을 돌아도 재고가 아예 없습니다. 방 안에 쓰레기는 쌓여가는데 버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엔 무단투기까지 해야 되는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게 과연 2026년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충격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시장에서 아주 특수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비탄력적 수요라는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태입니다. 수요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쓰레기 배출은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고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부처의 장관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전국에서 봉투가 싹 사라졌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거대한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그 진짜 단서를 찾으려면 끈질기게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합니다. 단서를 하나씩 집요하고 냉정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플라스틱 원자재 글로벌 시장입니다. 봉투의 주원료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석유화학 물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으로 이 원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작 10% 남짓 찔끔 올랐을 뿐입니다. 원가 43원이 48원이 된 게 상승분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봉투 품귀를 만들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복잡한 돈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490원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 돈이 각자에게 어떻게 쪼개지는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장 제조사가 원가 43원을 가져갑니다. 비닐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최소한의 마진이죠. 그 다음은 동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차례입니다. 이 유통망이 자리를 내준 대가로 판매 수수료를 챙깁니다. 보통 최종 판매가의 9% 수준, 약 44원입니다. 자, 490원에서 제조비 43원 빼고 수수료 44원 뺍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는 정확히 403원이 남습니다. 결국 43원짜리를 팔아서 누군가 403원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이 막대한 현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이 사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이 막대한 돈을 알뜰하게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지자체는 이 돈을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씁니다. 거리를 청소하고 소각하고 매립하는 전체 비용이죠. 여기서 숨은 세금이라는 얄미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름표가 붙은 명시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이죠. 국민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숨은 세금이 낭비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귀찮은 쓰레기 수거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 용역업체의 독점으로 위탁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위탁시장 생태계가 심각하게 고장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 민간 쓰레기 수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15%에서 많게는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일반 제조업 이익률이 5% 남짓인 걸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수익이 매년 가능할까요? 여기서 독점이라는 무서운 경제학 개념을 봐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 카르텔이 시장을 차지하는 현상이죠.
경쟁자가 아예 없으니 마음대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쓰레기 수거 구역은 한번 입찰로 정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업체가 대물림하며 독점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봉투 품귀 사태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아주 조금 오르자 독점 업체들이 태업을 한 겁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비닐 제작과 유통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대체할 경쟁자가 없으니 정부나 지자체도 속수무책당합니다. 시민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결국 이 독점 업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만한 시스템의 피해는 결국 누가 떠안게 될까요?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이 분노와 피해는 매일 동네 골목으로 향합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님의 팍팍하고 억울한 하루를 생각해보세요. 아침 문을 열 때부터 밤까지 손님들의 거친 항의에 시달립니다. 왜 우리 동네만 봉투가 없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손님들입니다. 사장님도 여기저기 전화로 사정하지만 물량이 없습니다. 결국 선량한 이웃 간의 얼굴만 붉히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를 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수도요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버릴 때마다 전용 비닐봉투를 따로 사나요? 아닙니다. 똑똑한 계량기를 통해 내가 쓴 만큼 정확히 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투명하게 매달 원가와 세금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왜 굳이 질긴 비닐봉투를 거쳐야만 할까요? 그 비닐봉투 자체가 땅에 묻히면 또 다른 심각한 쓰레기인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43원짜리 비닐을 490원에 강제로 파는 건 이상합니다. 단지 요금을 쉽게 징수하려고 비닐을 국민에게 강매하는 꼴과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우리가 사는 봉투의 질도 엉망진창입니다. 조금만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아도 손잡이가 너무 쉽게 찢어집니다. 여기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교묘한 개념이 떠오릅니다.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품질을 슬쩍 낮추는 꼼수죠. 소비자 몰래 사실상 가격을 대폭 올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원가를 1원이라도 아끼려고 아주 얇고 질 나쁜 비닐을 쓰는 겁니다.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 독점 시장이니까 가능한 뻔뻔한 배짱 장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선진국들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해외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결했을까요? 진짜 혁신은 전혀 다른 놀라운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환경 선진국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마트에서 정부 지정 비닐봉투를 아예 사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골목마다 스마트 쓰레기통 시스템을 완벽히 도입했습니다.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의 무게를 저울이 아주 정확히 잽니다. 개인 쓰레기 배출 카드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인증을 마칩니다. 자기가 버린 딱 그 무게만큼만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매번 쓸데없는 비닐봉투 제작비 43원이 아예 들지 않습니다. 편의점이 중간에서 떼어가는 유통마진 44원도 완벽히 줄일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비닐 쓰레기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요금도 매우 투명해집니다. 이게 바로 낡은 관행을 깨고 기술을 활용한 진짜 구조적 혁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암울한 미래 전망을 냉정하게 해볼 시간입니다. 기후부 장관의 일반 봉투 배출 허용은 그저 하루짜리 임시 방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끄러운 땜질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뀔 겁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거대한 물결이 이 낡은 카르텔 시장을 덮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나아가야 할 명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 제작과 유통을 지자체가 완전 공공화해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독점 민간업체의 배를 불리는 낡은 구조를 깨야 합니다. 둘째, 무게 기반의 스마트 배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청년들이 많이 사는 일인 가구 밀집 지역부터 말이죠. 필요할 때 언제든 자유롭게 버리고 정직하게 낸 만큼만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 원가와 위탁수거 업체의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매서운 감시만이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숨은 세금의 누수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어떤 불편을 겪으셨나요? 봉투가 어이없이 찢어져서 화가 났거나 구하기 힘들어 답답하셨나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분노와 억울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야 이 불합리한 제도가 마침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매달 숨쉬듯 의무적으로 내는 아파트 관리비 속에 숨겨진 꼼수들입니다.
여러분의 아까운 피 같은 돈이 어디로 줄줄 새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두시면 가장 먼저 차가운 경제의 진실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